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8월 말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공모주 시장에 9월 큰 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K뱅크를 비롯한 10여 곳에 달하는 기업이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몸값이 5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올해 최대어로 꼽히는 인터넷은행 K뱅크의 IPO 심사 결과는 9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이브와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대표 해임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양측 갈등과 법정 공방의 관건은 주주 계약의 유효 여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하이브가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봉 LS가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원료 의약품 및 화장품 소재 기업인 대봉 LS는 국소 상처 관리를 위한 올인원 접착성 하이드로겔을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미세 상처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로서 상처 치료 분야의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거나 개발 중인 종목에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신시웨이는 상한가에 진입했고 한빛소프트, 센즈랩 등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딥페이크 테마주로 거론되는 기업 중에는 실제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CU박스나 알체라 등 변동성이 심한 종목도 있으니 투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이슈가 있는 바이오주, 딥페이크 종목 등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살펴봐도 되는 것인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매매의 달인 이창용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8월 달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난이도가 별 5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는 종목은 또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이 못 사셨던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만큼 체감이 좀 안 됐던 시장이 좀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런 시장에서도 수익 날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매주 이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방법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있는 그 방법만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 방법,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이창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 공략주 상반기 1위를 달성하신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 장중 내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딱 30분만 집중을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주고 계신데 이창윤 전문가님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네. 자 그렇다면 좀 전문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시장이 좀 어렵다, 그리고 매매가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제 투자에 대한 모토가 결국에는 주식은 쉽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상승장, 하락장이더라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 방법을 취하게 된다면 하락장이면 하락장에 맞는 매매 방법이 있고요. 또 상승장에는 상승장의 효율적인 또 매매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게 테마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테마만 고집하게 된다면 만약에
하락장이 나올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게 거시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투자 요건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큰 뿌리도 잘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방송 공략주의 결과치도 좋은 결과치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저는 딱 그 해당하는 섹터들, 해당하는 테마주들, 만약에 그 테마가 대장 테마를 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또 안내를 또 해드렸었죠. 그래서 8월달 같은 경우에 8월달 초반에 제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 줄기차게 말씀드렸고, 그 결과치에 맞춰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도 8월 달에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또 보여줬었죠. 이것과 덧붙여서 이제 8월이 이제 막바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보다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종목을 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맞춰서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되신다. 이 부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모토가 또 뭐가 있냐면, 쉽게 매매하는 것도 쉽게 매매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는데요. 다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뭐 오후 3시까지 다 집중하시게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딱 30분만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문구를 좀 재미지게 좀 적었는데요. 매매는 30분만, 그리고 수익에 대한 기쁨은 딱 하루 종일 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6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 6시간 중에 우리가 30분, 1시간만 딱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빠르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결과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실제로 우리가 뭐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 차트를 본다고 해서 그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시간대만 잘 집중하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30분에 대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단기 매매가 활성화가 많이 하시는 시간대가 바로 장 초반인데요. 그 장 초반에 빠르게 승부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 방법인데요. 이 시초가 매매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하는 종목을 당일 상한가로 미리 걸어 주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수 이후에 만약에 그 해당하는 종목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이 양봉을 모두 다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부분 30분, 1시간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내가 정말 빠르게 승부 보고 내 할 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것만 기억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그리고 흐름이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오늘 상한가를 간 대봉 LS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오늘 시세를 좀 보시면 시가가 0.5%로 시작을 했고요. 전이 종가 대비했을 때. 그리고 고가가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봉 LS라는 종목을 만약에 시초가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해당한 종목 시초가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도 결국에는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최고가 대비했을 때 거의 뭐 30%가 되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요, 제가 왜 시초가 매수를 말씀드리냐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분봉 차트거든요. 보시게 되시면 분봉에서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 지금 이 차트 안에서 매수 기회가 여러분들 나옵니까?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아예 이런 종목들을 그냥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시초가로 매수하시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전부 다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밀린다고 싶으면 바로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은 크게 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손실을 짧게. 그래서 단타의 기본이 이런 겁니다. 단타의 기본은 수익은 크게 내야 되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서 결국에는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가 이런 매매다라고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급등주들은 현실적으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맥점 매수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차트 분석해가지고 뭐 공식을 찾아가지고 매수를 했었지만은 시장이 무너질 때는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 매매에 대한 변수를 줄여야 되시고,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매수 체결에 대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종목을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시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웨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세를 좀 보게 된다면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시가가 3.4% 상승해서 시작을 좀 해줬었고요. 그리고 고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7%, 30%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나와줬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봉 차트를 보시면 매수기에 전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종목 뭐 차트 주식책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차트는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우리가 주식 공부하는 책에 있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공부하는 책들은요, 올라가는 차트 그려놓고 여기서 눌림 나오면 매수다 이렇게 나와 주고 있는데요. 아예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적용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차트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요, 실제로 매매 적용 안 되는 게 그날의 상황이 있고 한데요. 변수를 여러분들이 줄이셔야 되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매매에 대한 변수는 일단은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매수에 대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초가로 체결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상승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매수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계 시전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장전 호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상한가 가격, 해당하는 종목의 상한가 가격을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종목을 장계 시전에 상한가로 미리 걸어두시게 되신다면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시장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종목마다 시장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시초가 대비했을 때 두세 호가 조금 더 비싸게 팔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시초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한가 가격으로 미리 걸어 두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 체결이 된다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따라오실 분들은 제가 매주 지금 화요일 날 장중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줄이면은 편하게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림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또 준비했는데요. 시초가 매수 이후에 그 이후에 해당하는 종목이 상승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수익으로 바로 전환을 하시면 되시고,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더 밀린다 싶으면은 바로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와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도 처음이실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매매법이 생소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은 종목에 대한 고민 하지 마시고 제가 종목 집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가지고 해당한 종목을 가지고 이 시초가 매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종목도 제가 집어드릴 거니까 그 종목에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초가 공략법을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물이 좀 몇 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제가 뭐 계속적으로 얘기 좀 해드리고 있지만요, 일단은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승률 80%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수익이 나는 경험이 일단 필요하고요. 수익이 나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고 어떻게 또 매수 체결을 해야 되고 수익 실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경험이 다 우러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이 경험을 우려내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손익절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단은 저는 보통 적용할 때는
4%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4% 기준에 맞춰서 원칙을 좀 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저만의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 원칙을 충분히 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초심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제 신호에 맞춰서 좀 따라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30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장중에 6시간 정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30분의 매매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빠르게 승부 보시고 내 할 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30분의 시간만 할애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수익으로 쌓아갈 수도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매매의 달인 이창윤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장중에 따라붙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장 시작 전에 미리 급등할 종목을 또 선택을 해주시는 이창윤 전문가님이시니까요. 그 전략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또 장중에 대응 방법 어떻게 하는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이창윤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송 공략주에 대해서도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보니까 테마주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테마주 내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잘 포착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이제 테마주에 대한 순환이 좀 빠르다 보니까 실제로 좀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곤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사실 그랬었고요. 지난주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은 그냥 오시면 되십니다. 오셔가지고 이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습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도 처음이시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적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 시초가 공략주도 한번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매일같이 승부볼 수 있는 종목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방송 공략주도 괜찮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는 무려 8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 진맥트릭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드렸었던 에스팜도 마찬가지로 1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시초가 매매 연장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에스티팜, 랩지노미스, 진맥트릭스 매수를 못 하셨으면 요거 상상만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시초가 매수를 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이 부분 차트를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일단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랩지노믹스는 8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일단은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또 들어갔었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 또다시 또 달성을 보여줬었고, 진매트릭스, PC에까지도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모두 다 목표가를 달성했던 종목이고,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에스티팜이 약간 좀 웃긴 게 1호가 때문에 목표가 달성에 또 실패를 했었거든요. 1호가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바이오 흐름이 괜찮다고 하게 된다면 에스티팜도 조금 더 목표가까지 달성이 또 바로 쉽게 또 도달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니까 계속 바이오거든요.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릭스, PC에 에스팜까지 모두 다 바이오 종목인데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차트만 보셔도 왜 제가 바이오 종목을 계속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딱 되실 것 같아요. 반도체는 지금 사실은 안 가는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도체 수급들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관망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단 후반부에 다시 한번 시황 말씀드릴 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이것을 내일장 공략하실 분들 요거 바이오 기억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보시면 이제 에스티팜의 시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초가 매매 방법을 완벽하게
습득을 하시고 이해를 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시세고요. K증권사의 실제 시세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보시면은 8월 23일 금요일 날이었었거든요. 이때 시세입니다. 잘 보시고 시가가 마이너스 1.46에서 시작을 했었고 전일 종가 대비, 그리고 고가가 6%로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 매수하게 된다면 7%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8월 26일 날 시세를 보더라도요. 2%로 플러스 2%로 시작을 했었는데 고가는 플러스 10%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럼 또 8% 수익권 또 다시 도달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차트 분석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차트 분석, 분봉 차트, 트레이딩 차트 여러 가지 분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섹터에 대한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에스팜이 바이오 종목이죠. 이 바이오 종목을 제대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 변수 줄이시고 아예 그냥 시초가나 종가 매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 종가 매수를 통해서도 변수를 줄이는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보시게 되시면 진매트릭스의 시세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통해서 이 종목을 또 다시 공략을 하셨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날 금요일 날 시세를 보면 전일 종가 대비 6%대의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고가가 25%로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19%죠. 만약에 여러분들 진매트릭스를 이 시세에 맞춰서 공략을 하셨다면 19%입니다.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신다면 19%의 상승.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8월 19일 날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플러스 6%였었고요. 이날 그리고 상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날 8월 19일 날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23%입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섹터나 테마주 잘 분석하시고 현재까지 이 매매에 대한 변수만 줄이는 매매, 장중에 애매할 때 10시나 뭐 11시 때 공략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매수를 하실 거면 시초가 매수하시자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랩지노믹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여러분들도 공략이 가능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랩지노믹스라는 테마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진단키트 테마이구나. 근데 너무나 급등하니까 나는 이 종목을 매수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도 계실 거고, 시초가 매수 방법을 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가 플러스 2%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가가 25%로 마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시초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23%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7%대에 시작을 했었다가 고가가 25% 상승률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만약에 8월 14일 날 시초가 매수하셨다면 이날도 마찬가지로 18%의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섹터에 대한 분별력, 여기에 맞춰서 변수를 줄이는 매수 방법, 매도 방법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8월 7일 날 시가가 4%대로 시작을 보여줬었고, 이날 또 상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8월 7일 날 엑세스바이오 시초가로 매수하셨다면 25%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8월 19일 날도 보시게 되신다면 시가는 2% 시작을 해서 고가는 17%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매수를 시초가로 하셨다면 15%, 이날도 25%.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중에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기 부담스럽다면 시초가 매수가 좀 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원칙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수익은 천천히, 손절은 빠르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근본은 손실보다 수익이 많아야겠죠.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역으로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수익은 빠르게 하고 손절은 천천히 하게 된다면
결국엔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손실률, 손실금이 커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매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주식 투자의 근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2원칙입니다. 매번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번 승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해당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내 생각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련 없이 빠르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손실은 손실은 멈춰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크게 수익을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심 테마로만 시초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번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누적 승률 수익으로 승부하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손해를 보셨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거 일단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칙을 세우시고 기계적으로 잘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나 자신을 믿고 원칙을 천천히 쌓아가시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만약에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완벽하게 습득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 이창 대표의 장중 방송을 통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시장의 대장 테마주를 쫓아간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핫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 관망세가 짙었지만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만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는 5.36% 올라 코스피 시장 내 지수 중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고 의약품 지수도 2.49% 올라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의 경우 하루 동안 거래 대금이 2조 원 이상 몰리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 규모를 뛰어넘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업종이 최근 FDA 신약 승인을 비롯한 잇따른 수주 계약과 호실적 등 반등 조건을 갖춘 데다 금리 인하라는 상승 동력까지 더해졌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렉나자에 대한 호재를 가진 기업이죠.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 대장 역할을 하면서 20.44%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HK-이노엔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랩의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장에서 8.6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첫 번째 종목인 유한양행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유한양행이야말로 정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20%까지 급상승을 좀 보여줄 줄은 예상은 좀 하긴 좀 어려웠었고요. 네. 그만큼 시가총액이 좀 무겁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좀 높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유한양이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 의견에 대해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대한민국 1세대 제약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50년대, 60년대에 설립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거의 이제 알만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르실 분들이 더 없을 정도로 그만큼 잘 알려진 기업이죠. 근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 FDA에 허가를 했었던 이슈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20% 이상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관련한 기사, 임상 관련한 기사보다 이 부분은 좀 특이점이 좀 생겨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유한양행이 조회식을 했다라고 사실 기사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한 기업이
조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 발표까지 할 수 있는 이슈인가라고 좀 살펴봤을 때는요. 그만큼 좀 이슈가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그리고 시장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병용용법을 통해서 미 FDA의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9일 날 승인을 좀 받았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미 FDA 통과가 되는 건 정말로 뭐 역사적인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례가 많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일단은 이슈에 있어서 봤을 때 유한양행에는 굉장한 호재가 좀 발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장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무드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 종목들 상대적으로 무거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관망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AI에 대한 키워드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AI에 직접적으로 뭔가 생산하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이 펼쳐지진 않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대비했을 때 일단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차입금 비중이 많은 섹터인 바이오 종목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국내 기관에 대한 픽을 좀 민감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고 현재까지는 오늘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상당히 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미 FDA라는 키워드가 이런 급등을 좀 촉발을 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이슈는 체크하고 넘어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20% 이상의 급등을 또 보여줬었고요. 일단 바이오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만약에 여러분들 공략하실 분들은 두 가지를 챙겨가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 FDA 통과가 된다는 이슈 챙겨가시고, 그리고 바이오가 지금 순환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유한양행이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밸류에이션이 높고 대장주 역할을 조금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한양행이 떨어지게 된다면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이 좀 약세를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 매매를 하실 때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유한양행을 내일장 공략하실 분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시초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좀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DA 승인이라는 큰 호재를 가지고 있고 또 금리 인하 국면에서 충분히 유한양행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이오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HK 이노엔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 관련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던데, 역류성 식도염 뭐 다들 가지고 있는 질병 아닌가요? 그쵸. 네. 사실은.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HK 이노엔이 제일 유명한 제품이 우리가 술 마시고 다음날 숙취 해소를 위해서 먹는 숙취 해소제 음료가 있죠.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음료를 만드는 회사가 이 HK 이노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의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일단은 역류성 치료제를 19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처방 규모가 이미 1,000억 원대를 돌파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역류성 치료제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매출에 대한 레벨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캐파에 대한 레벨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오늘 8%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것은 결국에는 미국이었었거든요. 미국에서 임상 3상에 대한 단계가 이미 좀 끝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일단은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올해 12월 29일 날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흐름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최근에 좀 민감하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소식이고요. 보통은 이제 임상 2상이
성공률이 한 30% 정도가 되고 임상 3상 같은 경우에서는 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상 2상까지는 어려웠었던 임상 2상은 좀 통과를 했었기 때문에 임상 3상의 결과 발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공략을 좀 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HK 이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 순환에 대한 키워드는 갖고 가시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미국 임상 3상의 결과에 맞춰서 공략하실 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십니다. 이제 9월달 다 돼가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챙겨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세가 이제 8%대 정도의 급등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에 시초가가 5% 이상 상승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베리에이션 자체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 시초가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시초가 형성이 2%, 3%대 정도의 형성이 된다면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시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잇따른 수주 계약을 통해서 향후에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12월 29일에 또 미국 임상 3상과 관련된 이슈도 또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런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또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다고 보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청현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개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현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개별주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이엔셀입니다. 이엔셀은 8월 23일 신규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오늘은 5.2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창현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엔셀입니다. 전문가님, 이엔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하락을 했는데 더 큰 반등을 위한 쉼일까요? 사실은 너무나 이제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인은 좀 체크해보자라는 이슈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좀 잠깐 좀 동사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동사의 대표이사가 삼성 서울병원의 교수 출신입니다. 이 삼성 서울병원의 교수 출신이 이 회사를 좀 설립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가에서 이제 유전병으로 밝혀진 샤르코트 마리투스라는 이 유전병에 있어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가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유전병이 또 있었던 사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제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걸음걸이가 뭐 남들과 조금 다른 걸음걸이를 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 부분이 원인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이 동사에 대한 지분을 10% 정도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과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회사가 그 IPO 진행하고 나서 상장 이슈일 때 청약 경쟁률이 무려 2000대 1이 넘었었거든요. 상당히 이슈가 좀 많았었던 종목이고 실제로 올해 바이오 종목들 중에 가장 경쟁률이 높았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일단은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상장의 당일날만 놓고 보더라도 거래 회전율이 무려 500%가 넘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 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트렌드인 종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이고 여기에 맞춰서 신규 상장주,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 종목을 제외하고 기술 섹터나 아니면 조선 섹터나 수출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인데요.
그래서 그 금리 인하에 맞춰서 바이오 종목들 중 안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시장을 좀 제대로 좀 바라보기 위해서는 바이오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이 자금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ESL도 일단 내일장도 한번 주목 좀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신규 상장주 이엔셀을 주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내일장도 잘 살펴보시고요. 다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매매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해 오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하면은 저는 홈런 매매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홈런 매매가 무엇이고 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홈런 매매법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사실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진행할 때 주로 사용했었던 종목 매매 방법이고요. 정말로 크게 홈런 칠 종목만 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크게 홈런 치게끔 제대로 잘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잘 분할 매수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포인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런 칠 만한 실적 성장주를 공략하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앞서서 제가 시초가 매매 말씀드릴 때는 테마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산업 분석 1순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있어서 한 발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이익을 잘 벌어다 주는 산업군 내에서 공략을 하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매물 소화하고 나서 추세 전환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자. 이 부분 제가 매수 타이밍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지성의 가치주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매매법이 단타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냥 맘 편히 그냥 중장기로 끌고 갈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방법이 사실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잘 적용이 되지 않고요. 수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모멘텀이 없는 가치주를 매수하게 될 경우에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멘텀이 있는 저평가 성장주를 공략하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포인트 좀 말씀 좀 드리면 전략적 4분할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주에 한해서 이렇게 좀 공략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최초 매수 비중이 들어갈 때 5% 매수 비중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응폭도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10% 정도 눌림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초 매수 비중 같은 경우에서는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인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하나오션의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이 검은 선은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입니다. 121선 이거 기억해 주시고,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121선 위에서 사느냐 아니면 밑에서 사느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크게 한 거래를 통해 한 매도 거래를 통해서 수익 크게 내실 분들은 121선 밑에서 사는 거고요. 나는 정말로 손절하기 싫다, 마이너스를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121선 위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21선 위에서 사게 될 경우에서는 실적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당하는 메가 트렌드 섹터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매수를 하셨을 때 그 이후에 1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 된다면 1차 수익실은 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시세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평균 가격이거든요. 6개월간 평균 가격인데 결국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121선 자리에서 멀어졌었다가 다시 한번 가깝게 다시 한번 이격도가 넓어졌다가 좁혀졌다, 이 상황이 좀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바운딩을 좀 이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좁아졌을 때 매수를 해서 나중에 벌어졌을 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크게 챙기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부분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1선
밑에서 매수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비중을 실어 갈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내 생각과 다르게 10% 정도 해당하는 종목이 밀린다 싶으면 바로 비중을 동일 비중을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10% 정도 다시 한번 밀리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비중 10%를 전략적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보다 상세한 또 매도 전략이 있거든요. 그 매도 전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엑시트하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 내려가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손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매매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한미반도체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121선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수익권이 도달하게 된다면 수익 챙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121선 자리까지 회귀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매수 공략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만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TDS팜인데 앞서 강의에서 얘기하신 모멘텀이 있는 저평가 성장주 맞나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평가 성장주는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시초가 매매 방법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짧게 시장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게 된다면 일단은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실적이 실질적으로 안 좋게 나와줄 경우에서는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좀 밀릴 가능성이 있고, 좋게 나오더라도 개파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주를 피해가면서 바이오 종목을 좀 공략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섹터는 대장 섹터는 바이오다. 라고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보게 된다면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흐름을 좀 놓고 보면 ETF도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있는데요. 모두 다 20% 넘게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국내 기관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 계속적으로 바이오 종목을 선택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공개할 종목은 TDS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또 상한가 왔죠.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 공략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장 승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주사업으로 좀 진행을 좀 해주고 있고요. 상장했었을 당시에 희망밴드가를 또 초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이제 공모가 밴드 안에서 희망밴드가 초과해서 또 진행을 좀 했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다음날 시초가 공략 가능하시고 목표가 42,500원 그리고 손절가도 32,500원 설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상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보다 상세한 전략이 좀 필요하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TDS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보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신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다 상세한 전략은 이청윤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드라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잇따른 수주 계약과 호실적 등 반등 요건을 갖춘 바이오주가 금리 인하 동력까지 만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유한양행과 HK 이노엔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TDS팜인데요. 내일 시초가 매수 시 42,5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